사실 검찰 개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본다면 조금 더 사이즈가 크게 봐야 될 것은 사법 개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직위원 판사 케이스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판사가 내란죄로 지금 구속된 사람을 구속 취소를 시켜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날 풀려나 버렸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일로 기준을 하느냐 시간으로 기준을 하느냐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을 테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직위원 판사를 고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법률 위반이 있으니까 고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잘못한 겁니까 이 사람은? 일단은 시간 계산. 그 부분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도 나중에 날로 계산 다시 그렇죠. 정정할 정도로 오직 그 한 건만 시간 계산이에요. 그렇죠. 이 한 사람한테만. 예. 이게 법관의 자격, 법관은 헌법 103조에 따라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을 해 심리하고 결정, 판결 내려야 돼요. 형사소송법 66조 1항 단서에 보면 구속기간은 시간에 상관없이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라고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계산해요. 아니하고라고 대놓고 적혔는데 법률을 위반해요. 그건 법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으로 계산한다 치더라도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구속 심사도 청구하고 구속 적부 심사도 청구하고 그럼 둘 다 같이 계산해야지. 그렇죠. 두 개 다 하나만 계산해 놓고 그렇습니다. 둘 다 계산하면 시간상 문제 없다는데 공수처장이 하는 말이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자의적이고 이거 그러니까 풀어 주려고 아예 다 끼워 맞췄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그리고 타당한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대법원 판결 2018도 2018도 19034 잘 적으세요. 19034. 예. 이 대법원 판결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원 실무 제요 판사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기소가 되기 전에 구속이 취소되면 재구속에 제한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가 된 다음에 법관의 시간일 때에는 이때는 재구속에 제한이 없다. 형식적으로 직위원 네가 말한 대로 그래 설령 공처장이 말한 대로 시간에도 문제가 없는데 네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법관이라면 구속의 사유, 증거인멸의 우려, 비하폰 다 지웠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직위원이? 그러니까 뭐 제가 지운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러시니까.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까지도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직무상의 의무를 안 했다. 법관징계법 2조 그걸 통해서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다 징계 대상 그리고 탄핵 대상. 그러면 지금 이 사법 개혁이라는 것에 뭐 촉매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직위원 판사의 이번 얘기였고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의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대법관들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있었던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거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를 올려놓고 9일 만에 후다닥 해치웠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 개입이죠. 9일 만에 끝낸 게. 그러니까요.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죠. 그 계산 그 날짜만 봐도. 그러니까 9일 만에 전원합의체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전원합의체라는 건 이름만 빌렸고. 기준도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뭐 6만 페이지가 넘는 그 자료를 다 봤느냐 그렇지 않느냐. 안 봤다 그러고. 예. 그리고 뭐 처음엔 요약됐네 어쨌네 뭐 이랬었는데 이것들도 지금 아무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뭐랄까 기분 나빠 전원합의체인데 니들 어떻게 9일 만에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법관들이 무슨 법을 어긴 게 되는 겁니까? 3가지나 위반했는데요. 3가지 적습니다.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죠. 첫 번째는 일단 9일 만에라고 했으니까 헌법에 102조 1항을 보면 대법원의 소부를 둘 수 있다. 소부. 대법원 1부 2부. 헌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2부에 아마 배당했다라고 언론에서 들었어요. 4월 22일 날. 배당하자마자 전압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103조는 뭐냐? 그 소부의 법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말고 독립하여. 이 부분 중요합니다. 어. 이게 바로 사법기관의 징표가 업무가 독립해야 되는 예, 겁니다. 앞서 얘기하셨던 대법원장이 얘기하더라도 독립입니다. 음. 이 부분인데 4월 22일 날 배당이 됐다는 얘기는 드디어 이제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더 중요한 법원 조직법 7조. 어. 거기 보면 1항에 대법원은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그중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대법원 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서를 만들었습니다. 어. 대법관 3명 이상 어. 소부를 만들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 먼저. 어떤 법률 규정에도 먼저라는 규정 단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먼저 심리하고 그 소부의 대법관들이 모두 합의하면 판결을 내리는데 다만 이게 기존 기준하고 좀 바뀌어야겠다. 그다음에 소부에서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 이럴 때 전원 합의체로 가는 건데 그러면 4월 22일 날 배당을 했으면 예. 심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이건 헌법장의 심리권인데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에 바로 회부를 해버리면 예. 헌법상의 소부 심리권을 침해했다. 대법원장이라도 할 수 없다. 심리는 독립해서 독립적인 권한인데 그것을 침해했다. 스스로들이 나는 법관이 아니다. 이러고 지금 일을 하고 있었다. 매우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들도 다 법 공부한 사람들이고 대법관 정도 됐으면 이 내용을 모를 리 없을 거 아닙니까? 독립이 왜곡돼 있는 건가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법부에 개인적으로 없지 않았나? 그냥 대법원장 중심으로 그냥 쫙 계급적으로 돼 있는 문화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관들 뭐 재청이라든지 이런 그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줄서기 한다든지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나는 이제 뭐 다음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9명이 침묵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나? 그 양심 있는 법관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독립된 법관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반대 의견 낸 사람들 예 있죠.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글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분의 글이 써 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은 오히려 지금 전원합의체라는 그 이름 하에 사실은 그냥 묻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소수 의견으로 남아 있을 뿐이지. 결판에는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그렇게 넘어가야 했었는데 이번에 사안 자체가 워낙 대통령 후보를 이런 식으로 날려보낸다. 저부터 참전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법률 위반적 사안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뭐 이제 뭐 사실은 국민들이 판사 이름 한 명 한 명 기억하고 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 몇 달 사이에 지기현, 조희대 이 2명 판사의 이름은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예. 두 번째. 아직 두 번째가 안 됐군요. 예. 대법원은 법률을 심리하는 곳입니다. 법률심.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 얘기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운 3단 논법, 대전제, 소전제, 결론. 예. 이거를 지금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 넣으면 대전제가 뭐냐면 야 이거 어떤 규정이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입니다. 이게 대전제. 소전제는 뭐냐? 사실관계가 뭐냐 이거 확정하는 겁니다. 예. 이 사실관계의 확정은 1심과 항소심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에 전체 사진 중에 그 일부분만 이렇게 잘랐어. 조작이네. 자, 사실과 의견이 있는데 전체 사진을 내야지 왜 일부분만 내? 그렇게 한 건 그 사실에 내 생각은 조작 같다. 이건 의견이다.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희대 그쪽은 그 생방송하면서 하는 말이 그럼 넌 골프도 한 번도 안 쳤냐? 너 거의 사실 얘기한 거다. 예. 좀 이렇게 판단을 했고 판단한 내용을 얘기했죠. 그 사실을 지금 뒤집은 거죠. 그렇죠. 증거관계를 검토하면서 그 항소심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식으로 했고 또 국토부에서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인사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그거는 증거를 숨기대요. 그거는 항상 말을 안 하대요. 그렇습니다. 그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평가, 그 사실에 대해서 내 감정
협박이라고 압박받는 것 느꼈다. 같아. 협박받는 것 같아.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예. 사실과 의견. 사실은 증거로서 뒷받침될 때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한 의견은 나의 감정, 나의 평가 다르다를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예. 그것을 뒤집을 수 없는데 다만 383조 4호에 사형이 나왔다. 무기징역이 나왔다. 10년 이상이 선고됐다. 야 이건 너무 세다. 아하. 이럴 때만 대법원에서 혹시 사실 판단이 좀 틀렸나 들여다볼 수 해서 있다.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 이 사안은 그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 해당 사항이 해당할 없다.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전 국민 앞에서 생방송으로 증거관계도 판단하면서 이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이고 어떻게 사실심을 하고 있냐. 대법원 존립의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럼 기존에 그들이 말하는 전통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왔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생방송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죠. 따라서 헌법과 법률, 즉 형사소송법에 따른 판단을 안 했다. 그러면 법관 아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기현, 조희대 이런 사람들은 법을 무시한 거나 법을 왜곡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나오는 재판을 제외하고 그거 삭제해버리자. 재판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헌법 최종 판단 기관이 헌법재판소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헌법상 당연하다. 지금 이제 두 번째까지 하셨고 세 번째 남았죠. 세 번째는 지금 저희가 바로 9일 만에 방송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그러니까 좀 짧게 9일 만에 해주시면. 예. 9일 만에 예. 정치적 개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안 바꿨어요. 그렇죠. 이름은 전원합의체라고 그랬고 기준이 안 바꿨어. 옛날 기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18 헌바 223 2018 2018 예. 헌바 223 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21조 표현의 자유와 관계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얘 처벌은 명확할 때만 허위사실이 명확하고 때. 예. 고의적으로 오도하려고 하는 게 명확할 때만 하는 것이고 보충성의 원칙 즉 선거의 공정성 이 부분을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더 그 처벌에 적용을 할 필요성이 거의 낙선된 사람이 더 커요. 당연히 처벌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그 적용할 사항이 크다. 기준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요. 2019 도. 예. 숫자 생각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네. 아 하나 걸렸네. 가만있어 봐. 이거 처음이지. 오 처음이야. 처음이에요. 나 처음이야. 야 썸네일 나왔다. 13328. 김경호 변호사 드디어 실수하다. 13328. 예. 죄송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예. 저도 좀 평범해요. 2019 도 13328 여기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예. 첫 번째 전체 맥락을 봐라. 특정한 단어 문장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이 조작되었어요. 이 조작되었어가 전체 맥락에 무슨 사진 전체 중에 이만큼 되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 그게 무슨 골프를 안 쳤어요 하고 어떻게 연결 전체 맥락을 봐라. 두 번째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야 한다. 제가 설명했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 결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 다소 조금 맞지 않는다. 일부 다소 과장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 표현의 다의성 그 안에 포함이 시켜줘야 된다. 네, 그래서 최대한 보장하는 거. 특히나 이런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받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 순발력 과정에서 다소 사실에 맞지 않거나 다소 과장이 됐다고 해서 이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전원합의체인데 기존 기준대로 하면 항소심 판결이 맞고 그리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 반대 의견이 정확하게 맞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관과 그 9명 도대체 독립적으로 판단한 거 맞냐. 뭐 이런 의견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 조희대 이 두 판사가 벌인 일, 뭐 조희대 판사라고 얘기하지만 그 대법원장 외에 나머지 대법관들 지금 9명의 대법관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들의 판단을 두고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아까 그 검찰개혁은 대본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법개혁의 포인트는 뭔가요? 일단 독립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사법 권한이에요. 사법 권력 아니에요. 사법 권한도 국민의 권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이것은 기본이고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03조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판의 과정에서의 독립이고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적 통제를 받아요. 무슨 독립? 심판의 결과를 독립하자는 얘기는 사법 주권, 그렇죠. 국민 주권에 대등한 사법 주권, 헌법 정신이 없는 자들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 얘기는 재판 과정에서의 그 독립성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은 그때는 독립 안 해놓고 그렇죠. 그 법으로 우리가 커버해주고 보장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결론이 자기들 마음대로 내놓은 결론인데 이게 어떤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한 건 무조건 옳아라고 되어버린다면 사법 주권 이거는 지금 국민의 주권과 맞먹는 그렇죠. 대등하다 이거죠. 그렇게 그 간다는 위에 건 이거 있다는 문제가 게. 된다. 독립을 걷다 붙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을 해야 되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이 엄청난 아니, 대통령 후보도 그런 권한에 맞게 책임져라. 법 왜곡죄. 법 왜곡죄.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았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맞는지 여부 정도 한번 더 챙겨볼 수 있다. 그리고 독립은 공개 없이는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 내부에서 안 따르면 자기 그냥 왕따 당하는데. 그럴 수 있죠. 따라서 판결문 쓰면 구속영장 청구 뭐 기각이든 뭐 쓰면 그 다음 날 공개 기준에 따라 다 공개해라. 국민들은 한국형 공공형 인공지능으로 다 돌려볼 테니까 네가 한 게 맞다 틀리나. 민주적 통제. 한국형 공공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신 저 챗GPT 31만 원짜리 같은 거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 날 바로 공개되면 바로 민주적 통제 가자. 혹시 인공지능이랑 경쟁해 보셨어요? 인공지능은 저의 선생님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5년 전부터 이런 세상이 올 줄 알고 관심 있고 지금은 미리. 완전히 저는 인공지능이 선생님입니다. 저희 출연해 주시는 장유미 변호사도 뭐만 있으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법률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정리를 잘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죠. 혹시 유료로 쓰고 계세요? 유료 다 쓰고 있죠.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개를. 아니 2개 정도. 2개 써요? 네. 3개군요. 싼 게 하나 있었네. 싼 것도 있구나. 네. 아무튼 우리가 이제 흔히 AI 변호사 우리 김경호 변호사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AI 이상의 열정이 느껴지니까 나는 여기서 더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 시민 이런 표현을 쓰시는 변호사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설명해 버리니까 뭐 중간중간 못 알아듣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기분 좋게 알아들을 수 있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어려운 거 아니다. 대못 박힌 거 뽑아내고 잘못된 그 물길 틀어주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빨리빨리 해결하면 된다. 간단하죠? 제가 지금 설명한 거 틀렸습니까?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대한 독립이라면 저의 소원을 김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우리 그럼 김경호 변호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민주 공동체 K민주주의의 완성 그겁니다. 썸네일 나왔네요. 오늘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경호 변호사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다이브 오늘 함께했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오늘 클립이 다소 어려울 수 있었잖아요. 이 내용들을 조금씩 보충해서 편집해서 또 업로드해 놓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